음력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문화가 있어. 이 기간 안에 머리를 자르면 삼촌이 죽는다. 5월 20일은 사랑해라는 뜻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5월 20일 날 고백하고 5월 21일 날 사귄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휴무는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세는 날짜들이 있단 말이야. 중국에도 이와 같이 휴무는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쉬는 날짜들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알고 마케팅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설명할 부분들은 총 3개 포인트야. 첫 번째는 중국의 명절, 두 번째는 대만의 명절, 세 번째는 명절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마케팅 소구 포인트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 3가지 파트를 나눠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친정은 양력으로 1월 1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명절은 아니야. 좀 상업적으로 발달해 있는 날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 대만과 중국은 같은 중화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휴무들이 거의 다 겹치는 편이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휴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소구 포인트도 하나 잡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파절은 음력으로 12월 8일 춘절을 준비한 날이야. 춘절은 한국으로 치면 설날. 기본적으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나파죽이라는 걸 먹는 날로 되어 있어. 백화점이나 좀 큰 상업적인 시설에서는 팔기도 하고 혹은 서비스적으로 죽을 제공하기도 하고. 2월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춘절이 있는 날이야. 음력으로 1월 1일이지. 중국은 정말 압도적으로 좀 길게 쉬는 휴무 중에 하나야. 최대 2주까지 쉬는 휴무 중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이 춘절은 가족 간의 이제 문화가 좀 강해서, 가족한테 가는 문화가 강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날로도 알고 있어. 한국으로 치면 세뱃돈, 중국에서는 홍바오라고 하는데 빨간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는 문화가 있어. 근래에는 이 홍바오가 디지털로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홍바오를 받았다.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 외에 큰 문화로 하자면 전국적으로 좀 폭죽을 터뜨리는 문화가 있어. 근래 MZ들 한해서는 여행을 가는 문화, 쇼핑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 대만은 춘절 직전에 복권을 구매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케팅 포인트로 쓰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부녀절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여성의 날 같은, 양력으로 3월 8일이고 이거 매년 동일하고, 공식적인 휴무는 아니지만 이 부녀절에 껴있는 날은 기업이나 회사에서 반차나 혹은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성들을 타겟팅으로 한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 용두절은 음력으로 2월 2일이야. 용이 머리를 깎는다는, 이날은 머리를 자르는 날이라고 생각해. 이날 머리를 자르면 재복이나 행운이나 건강이 돌아온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일부 북부 지역에서 있는 문화인데 음력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문화가 있어. 이 기간 안에 머리를 자르면 삼촌이 죽는다 라는 문화가 좀 있어서 2월 2일에는 이벤트를 하면 활성화가 되겠지. 청명절은 아까 중국과 대만이 모두 다 쉬는 휴무.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청소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춘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오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행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청명절에 뭐 하지? 어디 놀러 가면 좋지? 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정도로 청명절은 꼭 한 번쯤은 챙겨보면 좋은 명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은 대만의 어린이날이야. 양력으로 4월 4일.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청명절이 연달아 있어. 그 주말까지 포함하면 최대한 4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초 타겟팅은 대만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다면 더 많은 여행 수요를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노동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근로자들을 존중해서 만든 날로, 공휴일은 5월 1일 하루지만 근무일을 좀 조정해서라도 3일에서 5일 정도 휴무를 갖게끔 해주는 날이야. 이날은 좀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쇼핑이나 가볍게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 가는 수요들이 굉장히 몰리는 날 중에 하나야. 대만의 노동절도 동일하다. 원천 대지진 추모일이라고 2008년 5월 12일 날 일어난 스촨성 지역에 있는 원찬이라는 지역에서 8.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를 추모하고 지진을 대비하는 날로 되어 있어. 한국으로 치면 약간 4.16 세월호 사건? 약간 그런 성격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어.
5월 20일은 520이라는 숫자, 중국의 우월링이라고 하는데 사랑해라는 단어와 유사해서 만들어진 날이야. 5월 20일은 사랑해라는 뜻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5월 20일 날 고백하고 5월 21일 날 사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들도 많고, 이벤트 업체들, 선물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있는 날들 중 하나예요. 아동절은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날과 같은 날인데, 공식적인 휴무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조금 제품들, 장난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팔리는 날 중에 하나예요. 간호절은 음력 5월 5일,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 첫 번째는 약간 쭝쯔라는 걸 먹고,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님이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중 하나라고 하거든. 두 번째는 이제 용선 경기라고 강이나 바닷가가 있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좀 빠르게 겨누는 경기 같은 것들도 이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은 휴무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 6.18, 6월 18일인데 타오바오나 티몰 등등들 플랫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약간 대규모 세일 기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 징동 플랫폼 자체가 전자제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전자제품들이 좀 잘 되는 날 중에 하나가 6.18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